어떠세요? 저 내일 모레 이제 첫 저기가 오픈이 될 텐데. 예. 대전 충남이 분위기 좀 어떠신가요?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목표는 이제 50% 과반을 예.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대전, 충남, 세종, 충북에서 총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금 충청권에도 저 이재명 지사님도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죠? 제일 핵심적인 뭐 어떤 것들 내놓으셨어요? 저 공약. 솔직히 제가 충청권은 최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큰 거죠. 예. 뭐 부산도 공항, 뭔 공항도 하나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예민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 캠프 내에서는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공약, 특히 공약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하자. 그리고 이제 본선에 가고 되면 전체 다른 후보님들과 또 민주당 기본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공약을 총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적 원칙적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몇 가지 정도 하는 이런 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저도 충청권을 해보시다 보니 전북과 뭐가 좀 준비되고 있나요? 준비를 많이 했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뭐 말씀은 목표는 당연히 그 과반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만은 예,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최근 좀 지지세가 집중하긴 한데요. 예, 예. 자신하세요? 그런 세상 나오는 충청권에서도? 자신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목표는 아까 말했던 과반이 넘는 거고 1차에서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추이 이런 걸 지켜보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50%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 있다 이런 건 좀 부럽고요. 또 선거인단 그 모집을 정말 저희들이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100% 우리 지지표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보는 건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조금 그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대략 충청권 시작해서 대구 강원 갔다가 이제 25, 26 호남권까지 지나고 나면 반환점을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결선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또 이제 개개 6명의 후보들이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후보 각자들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정세균 총리 쪽에 이제 상당히 구애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알게 보면. 이재명 캠프는 뭐 그런 생각이 났고. 이제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반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이 안 됐을 때 그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구애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원팀이니까 그 원팀 전선 살리기 위해서 더더욱 계속 공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나고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공감해가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굴 배제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1차 슈퍼위크가 1차 선거인단 모집 개표가 공개되는 게 대구, 경북, 강원 경선에서 지금 1차 발표하잖아요. 그때 상당히 이제 뭔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의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 아닙니까? 지금 광주, 전남, 전북에서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거의 나올 것 같다 이런 거고 마지막 최종 이제 수도권으로 진입하게 될 때 그때가 아까 우리 이제 기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선임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신중하게 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와 다른 후보 지지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상당히 신중하게 활동할 거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중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그제도 이제 그런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좀 다녀가셨는데
전체적으로 예년 대선 때나 이런 때에 비하면 전라북도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이거 조금 많이 축소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이 다른 캠프고 지지하는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후보 6분이지만 안 왔다 가신 분들도 지금 2분이나 되고 뭐 언제나 뭐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광주성이 더 커서 어쩔 수는 없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아예 안 오고 이러는데 이게 전라북도 지난번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과정에서도 그랬고 당선되고 나서도 전라북도를 별도로 좀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 지금 아직 뭐 예선 과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4, 5년 전에 비하면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적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더 위축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의원님들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과 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이 좀 곤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요한 현실이 경기도 지사이면서 그 지역에 자꾸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갇히니까 이제 외부로 나오려면 휴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캠프 자체가 후보가 유권자의 접촉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전라북도가 막 이상이 약해지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당내 경선에서도 전라북도 권리당원이 7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는 예민한 지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내 후보들이 지금 네거티브가 좀 되게 심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거티브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검증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네거티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캠프 내에서는 굉장히 자제하자는 분위기고 지금 뭐 후보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 자제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전라북도는 특히 뭐 제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쟁점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일부 이렇게 좀 실수가 나서 반응을 보이는 게 있지만 저희 캠프 차원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많이 조심스러운 건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다 이런 건 또 공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제 표현해주는 것에 정도해서 정점화될 수 가야 되지. 저희 캠프가 거기에 뭐 기름을 붓거나 내지는 또 뒷장 강하게 표명해서 확대시키거나 하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다 이길 것 같으니까 자만하는 게 아니냐 또 그러는데 절대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경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와는 일정하게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캠프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민주당 경선은 어쨌든 간에 1차 슈퍼위크 있고 또 호남 경선 거쳐서 진행하는 거지만 유권자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당원들의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결국 경기 서울에서 최종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좀 뭐라고 할까 최선을 다하지만 당내의 어떤 분란과 잡음, 네거티브 이런 게 가능한 생기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경기 서울까지 가봐야만 아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분명히 있고 또 경선이 끝이 아니고 결국 본선에서 대통령 본선에서 이겨서 정권 재창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 캠프에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하고 이 권리당원 나온 약간 이제 갭이 있으니까 이걸 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상 이낙연 후보의 갭이 제일 큰 데는 아무래도 경기 서울 제일 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비중이 높진 않지만 결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이쪽이 결국 본선 경쟁력을 상징하는데요. 거기서 역시 저희 후보가 이제 당내 쪽으로는 권리당 수가 적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전체는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오히려 경기에서도 좀 많이 앞서는 것 같고, 근데 약간 경기하고 서울하고 약간 좀 혜택이 좀 차이가 약간 납니다. 수도권이지만 경기도지사를 하셔가지고 또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직접적으로 본 분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재현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서울은 여전히 뭐라고 할까 좀 복잡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하면 서울은 아직도 정권 교체가 굉장히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애정이 없으신가 이재명 후보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전북은 어느 정도 예측해요? 전북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만 여론조사 지표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 국민들이 가진 위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 여론조사 지표를 자꾸 신뢰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 캠프에서는 굉장히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설사 이지사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아진다고 해도 다른 후보를 싫어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지지율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얼마큼 앞서고 있다고 어쩐다 몇 프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금 선거인단이 몇 명인가요? 50대. 그러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서 대략 안 나왔죠, 그런 전북 그 선거인 별도로 막 규모를 읽고 있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발표가 됐나요? 발표된 기억도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 지금 권리당원은 발표가 돼서 알고 있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그 이재명 캠프 관련해서 어떤 직책들을 맡고 계세요? 몇 개나 어떤 직책을? 그러니까 저희 캠프가 약간 조직도가 지금 했던 그 17개 방역 본부장 회의를 주관하는 또 저희 1본부부터 7본부라고 하는 주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직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뭐 앞에는 뭐가 붙어요? 조직본부장 앞에? 그냥 조직본부장이에요. 조직본부장. 예.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장. 예. 그리고 뭐죠? 좀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이본부장 겸임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전북광역본부장 겸임 그러는데 그런 직함들은 조직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함이고 중요하게는 어쨌든 그 전체 주요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총괄 본부장이요. 아니죠. 조직 총괄 본부장은 예를 들면 여성본부,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여성, 청년 이런 데가 독립된 본부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대 본부장을 하고 계신 조정식 의원이 맡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제가 총괄 부본부장이라는 이름 하에 실무적으로는 제가 관할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직 총괄 본부장은 조정식 의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청년 여성이 다 조직본부에 들어와 있었는데 뭔가 이번 선거에서 청년과 여성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부상 독립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개 조직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본부, 시민사회단체 이런 본부들이 독립되어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취지는 17개 광역본부와 그 다음에 주요 조직을 통과하는 조직본부, 그 다음에 속칭 직능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이 직능을 총괄하는 직능본부 이 두 개의 축이 중요한 조직활동의 그 핵심 거점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지지율이 그 당내에서는 당내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이낙연 전 저기 대표입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2위라고 저희들은 조사에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 이재명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싸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여론조사 상황이니까 이제 다른 이런 거하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자체 여론조사라는 말. 네, 자체 여론사니까. 또 자체 여론사는 막 공식적으로 막 발표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큰 흐름을 여론사는 보는 거여서. 어제 나온 저희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그랬던 내용 네, 3명 추정인가요? 예, 예, 본인이 투표에 합류했다고 예.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어제 그 올라오는 거 봤는데 어쨌든 그 이건 좀 뭐 그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이제 본부장단 회의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이사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인재 영입이에요. 약간 너무 욕심낸다 싶을 정도로 각계각층에 또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캠프에 들어오셔서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막 정치적 포지션을 막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해석되기보다는 앞에 있게 해석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외교안보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영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원하고 선거인단에 의해서 예. 투표잖아요. 아닙니다. 선거인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당원은 별도로 선거인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선거인단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비율이 다르면 그냥 자꾸 선거인단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출자권 일부 여러 보도 보면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그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서 혹시 높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걸 이제 사실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아, 저쪽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더 안 좋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일을 하는 패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히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중에서 그 중에서 대전이 좀 더 취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대전 쪽에는 우리 황운하고는 펄펄 뛰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 자신한다. 결과를 보여주겠다. 뭐 어제 그 저한테도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선거운동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결국 50% 넘어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들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